예쁜 얼굴에 약간 아니 많이 돌아있는 눈. 니는 딱 전해주기만 해라. 진짜로 그거면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그러면 갑자기 바리바리 무언가를 꺼냅니다. AS 요구 금지 각서. 각서라고? 이건 김사나 거, 이건 강혜진 거. 야, 이거 일부러 차단하는 기다. 동생은 뭔 동생이고 이젠 우리가 순진했다. 아닙니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비록 저희가 성은 다르지만 맞네. 성도 다르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편지를 받아온 주원. 그 이유는 훈훈한 농구 1등 혜준과 또 훈훈한 전교 1등 사나를 오빠로 둔 이유 때문이었죠. 놀리냐고. 눈 안 까나? 겨우 고등학교 새학기. 그냥 또라이 아니고 또라이 침도 못 뺏게. 참아왔던 게 터지고 맙니다. 뭐라카? 냅다 양아치 선배 손을 잡고 뛰는 또라이 주원. 주원이가 주원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힌 혜준. 학기 첫날부터 연못에 퐁당. 누가 연못에 빠졌나봐. 원서 상담 신청서 안 낸 사람. 네 동생 아니야? 야 김선아. 연못에서 허우적거리는 주원. 안겠다. 야, 안겠다. 몸담그기 딱 좋은 깊이. 뭔데? 이걸론 똘끼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저또 때릴 거예요?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마! 우리 아니다. 우리가 안겠다. 지 혼자 뛰 들었다. 아주 굉장히 멀쩡해 보였죠. 한장이 들였어? 동생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옷까지 벗어줍니다. 땀 냄새. 그때 체육복을 가져온 조금 더 센스 있는 오빠 사나. 나 쳤어. 사고 치지 말라고 했지. 아니 내는 왜 내가 못 성은 다르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이였던 세 사람. 부산 있어? 응. 뉴스에서 오늘 많이 삭혔잖아. 조금밖에 안 오네. 후딱 뛰어가자. 아니 비가. 형태는 남들과 많이 다르지만 가족이 있게 행복했고 셋이라 외롭지 않은 청춘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사님 내가 같이 쓰시대. 아이고 아들은 빛을 막을 거야 건강해. 아이고 야들이 뭐합니까 요래 다 컸구만. 네 엄마 소식 아직 없나? 엄마라는 한마디에 억지로 웃음을 보이는 혜준. 뭐 하나 더 어찌리 뭐 하나 노. 너희들도 참 기구하다 기구해. 응? 세 사람 인연 10년 전에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꼭 필요해? 아빠 있잖아. 아빠는 국수 팔아야 되잖아. 나랑 뭐래? 오빠가 간절했던 어린 시절의 주원. 그때 한 집안이 이곳에 이사를 왔었죠. 이사 왔지? 3층에 이사 왔지? 안녕하세요. 2층 사는 사람입니다. 이때 사나와의 인연이 시작됐지만 당신 소원대로 이런 시골 구석까지 온 이유가 뭐야? 사람들 수긍하는 거 싫다. 아무도 우리 모르는 데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한 건 당신 아니야?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부부싸움에 어린 사나는 늘 아파트 복도에서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배 안 고파. 그럼 혹시 배고프면 문 그때야? 어린이는 배고프면 안 돼. 알았지? 늘 배가 고팠던 사나의 어린 시절. 라면? 응. 라면 먹어도 배 안 고프대. 라면을 먹는 사나가 마음에 쓰였던 아빠 정재는 곧장 요리를 시작합니다. 아빠 뭐 만들어? 주원이도 좋아하는 거. 그렇게 아빠가 만든 육전을 내미지만 우리 집에 가면 더 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미래의 전교 1등답게 도끼가 가득했죠. 통하네. 그리고 그런 사나의 사연은 너 왜 그래? 이거 좀 봐. 가족 사진을 찢어놓은 엄마 정이. 사라가 가지고 있었어?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안 떠나. 그때 사나도 같이 있었잖아. 소정이랑 단둘이 있었잖아. 뒤늦게 119 신고에 발견된 사나와 동생 소정. 사나는 울고 있었지만 동생 소정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어른은 너 말고 어른은 어딨어? 어른의 무관심이 만든 사고였지만 걔 뭐 했대? 정신 좀 차려. 저기야. 사라 8살이었어. 아니 8살짜리가 뭘 어떻게 애를 봐? 그게 어떻게 사라 탓이 되냐고. 모든 것을 사나의 탓을 하고 있었던 정이. 제발 나 좀 놔줘 여보. 아우. 제발 나 좀 놔줘 여보. 엄마 잘못했어요. 어린 아들이 아무리 빌어도 정의의 눈은 이미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인연이 이들을 찾아오죠. 얌전히 예의 바르게 잘할 수 있지. 주원의 아빠 정재를 찾아온 한 여성. 초면에 물벼라. 이게 뭐 하는 짓이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날 물벼락과 함께 찾아온 사람이 혜준이었습니다. 창원서 미용실하고 아들 하나. 강서연이에요. 윤정재입니다. 여사님이 힘겹게 낮춘 선자리였죠. 윤 사장이 결혼을 해야 엄마야도 생기고 오빠야도 생기고 하지. 엄마? 난 엄마 필요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아이고 둘이 얘기 좀 해 안 되겠나? 난 엄마 필요 없다고. 아이고. 주원의 입장에선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하지 마라. 선 본다고 엄마랑 내랑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왔다. 선이 뭔데? 결혼하기 전에 얼굴 보는 게다. 우리 아빠 결혼 안 한다고 했다. 이날 세 사람이 처음 함께한 날이었죠. 우리 엄마가 간대. 자 때문에 자 동생 죽었다고.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 카대. 집에 문제 있는 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친하게 지내다 보면 뭐가 모자라고 모자란 게 틀림없이 있다 카대. 엄마나 아빠 없는 애들 그렇다 아이가. 처음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정을 쌌습니다. 니 뭔데? 니 어쩌라고 깡패같이 아들을 패고 다니노? 어? 저 일단 이유를 좀 들어보시고. 아이고, 막 이유가 있으면 패도 되는 겁니까? 알을 막 그래 가르치십니까? 제가 먼저 오빠 동생 죽었다고 놀리고 엄마 아빠 없는 애를 다 모자리라고 놀렸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안 말했다. 니 그럼 그 말을 하긴 한 기가, 어? 엄마가 그랬다 아이가. 불쌍히도 재수 없으니까 신나게 지내지 말라겠다 아이가. 니 엄마 얘기 좀 하자. 사과하고 가세요. 예? 말 함부로 하신 거 아이에게 사과하고 가시라고요.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니도 사과해야지. 헛다. 미안하다. 실컷 싸우고 밥을 나눠 먹으며 헌식탁에서 정을 쌓았던 세 사람. 맛있었나? 불고기 햄버거보다 맛있는 거 처음 봤다. 그럼 진짜 맛있었다는 거네. 여유롭진 않았지만 엄마가 있어 행복했던 혜준. 여보세요? 예, 제가 강서연인데요. 하지만 그날이 잠깐만 좀 맡아둬. 서울에서 자리만 잡으면 바로 데려갈게. 엄마 올 때 혜준이 좋아하는 햄버거 사올게. 필요 없다. 사오지 말고 그냥 빨리 오나.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날이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서연 씨, 예,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신 거죠? 혹시 저기 제가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미용실 정리되면 바로 돌려드릴 수 있어서 그러는데 정말 잠깐만 쓰면 되는 거라서요.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헌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정재. 혜준이는 별일 없죠? 이모 집에 맡겨졌던 혜준. 혜준아, 이거 따뜻할 때 만두 먼저 먹어.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만두를 먹었죠. 오신다고 언니한테 문자 받았어요. 집이 좀 엉망이죠. 아시다시피 언니는 서울 갔고 저는 수험생이라서 애 볼 시간 없어요. 그래도 혜준이 혼자 밥도 잘 챙겨 먹고 잘했어요. 맞아요. 내 혼자 잘 있어요. 하지만 정재의 눈에 혜준이 계속 밟혔습니다. 그러면 혜준이 아저씨 집에 잠깐 와 있을래? 기꺼이 혜준을 위해 손을 내밀었던 정재. 그래도 되죠? 혜준을 위해 방까지 내주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베란다로 옮기고 하면 이쪽에 침대 놓을 자리 생기겠다. 침대요? 엄마가 가야 되는데.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여사님이 구해다 주신대. 감사합니다 아저씨. 씨는 아저씨가 아빠 하면 좋겠어요. 그래? 네? 그럼 여기 있을 동안은 아빠 해. 진짜로요? 그래. 어린 나이에 질투 폭발. 저녁 먹자. 아빠.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 어디 가요? 오빠 우리 집에서 놀아도 되죠? 하나가 네 오빠니? 네. 그래 그럼 너 가져. 진짜로요? 그럼 우리 집에 계속 있어도 돼요? 그래. 그리고 그날 선아의 엄마도 떠나버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모두가 각자의 스페셜한 사연을 가지고 스페셜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 그래도 참 기구하다 기구해. 응? 아닌데요? 저희 하나도 안 기구한데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고 사연 하나 없는 집이 어딨어요? 다 각자 나름 스페셜한 거지. 누군가 돌을 던지면 기꺼이 먼저 나서서 막아주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세 사람. 맨날 강혜준 좋아하는 것만 해. 요새 특히 심하게. 쥐도 좋아하면서? 그리고 전교 1등 사나는 와 명주대인데. 명주대가 집에서 가까워요.
차로 1시간 넘넘 잡아 1시간 반이요. 서울대를 가고 남을 성적이지만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를 선택합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 현수막 걸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교장 쌤은 몰라도 내는 아니다. 졸업하면 똑같이 의사예요. 똑같이 하지. 반으로 돌아가는 길, 나 좀 봐. 조용한 데서. 한 여학생이 사나를 음악실로 끌고 가죠. 웬 음악실? 야 김자. 점심시간. 단둘이? 음악실.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왜? 사나 선배랑 희주 선배랑 둘이 사귀잖아. 어? 학교 최고 미모의 희주. 이런 데로 불러내지 마. 사귄다고 오해받아. 오해라고? 오해지. 내가 서울대 간다고 하니까 네가 응 그랬잖아. 응. 너 가라고. 내가 너 좋다고 그러니까 네가 응 그랬잖아. 응. 알겠다고. 저 얼굴이면 착각하고 오해만 하죠. 나는 우리 같이 서울대 가면 그때 사귀는 건 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래도 이제라도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행이잖아. 너는 꼭 서울대 가라. 파이팅. 따뜻한 응원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희주. 정말로 다 알아? 나 빼고 다? 자기만 몰랐다는 사실에 여기도 우라가 치밀었죠. 왜 여친 생긴 거 말 안 했어? 나 빼고 학교 애들은 다 알더라. 아 그래서 삐졌어? 당연하지. 딴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아저씨랑 아빠랑 강혜준이랑 다 엄청 섭섭해할걸? 진짜 가족이었으면 얘기했을 거잖아. 맨날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줘?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양자기란이다 뭐다 난리치는 거고? 늘 밝아 보이는 주원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니야. 너랑 나랑 피가 섞여서 외성이 같아야 돼. 나는 김산하고 너는 윤주원이야. 뭐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부족한 부분에 집착해. 네가 자꾸 가족 그럴 때마다 티나.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서 불안한 거. 안 불안하거든? 나는 그냥 오빠가 나한테 비밀 만들고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거거든? 물가면 사람 없는 데가 서로. 한편 혜주는 다 잊은 것처럼 항상 밝은 혜준이었지만 여전히 그날 떠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취준생이었던 혜준의 이모는 만삭이 되어 오랜만에 혜준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거 잊었어? 빈손으로 오랄 거. 좀 봐주세요. 고마워. 잘 입을게. 뭐야, 뭐 주원 있고 사나 거 내 거 다 있네. 아이를 맡겨서 미안하고 아이를 키워준 고마움이 늘 마음에 남아있었던 이모. 아직 버스 있다. 내 돈 있다. 그리고 금오개를 늘 혜준에게도 이야기했죠. 이거 주호야 아빠 돈 아이가. 근데 이거 용돈 모음인데. 어쨌든 네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네가 크면 다 갚아야 되는 돈이다. 베끼치지 말고 눈치껏 잘 하고. 이런 말을 평생 들어왔던 혜준. 네가 윤 사장 데리고 나서 네. 잘 닦아라. 네 야물딱지기 안 하모 윤 사장이 네 도로 집에 가라 한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또 말 좀 막 그렇게 하시 마시라고 내가 몇 번을. 울지 마. 혜준이 이런 거 안 해도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베끼치지 말고 눈치껏 잘 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혜준이 잘 알고 있었죠. 막 깨작거리지 마라. 이거 삼겹살에 남아. 평소처럼 허겁지겁 몰아. 나도 맨날 식욕 있나. 뭐라카노 뭐 식욕 없다는 느낌은 네가 아나. 저랑 싸웠어요. 웬일로? 귀한 삼겹살을 뒤로하고 방으로 가버리는 주원. 금방 풀 수 있어요. 주원과 화해하는 방법은 아주 쉬웠죠. 말 심했어. 잘못했어. 앞으로 안 좋은 일 있어도 다 말하고 좋은 일 있어도 말해. 내가 알기론 나는 지금 여친이 없고 네가 아는 희주는 아마 강효준 전 여친일걸? 그럼 이제 나한테 섭섭한 건 없는 거지? 섭섭한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와적하노. 내가 뭐 잘못했나? 희주? 여친 생겨놓고 자기한테 말 안 했다고 섭섭하대. 좋겠다. 헤어진 지가 언젠데. 헤어졌다고 말했지? 응. 왜 헤어졌는지 말해줬지? 그걸 내가 왜 말해? 물어보지도 않던데. 야 당연히 말해주지. 니 때문 아이가. 와! 가족 불화의 원인 희주 등장.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김사나 좋아졌다고 헌신짝처럼 내를 내다 버린 게 3개월도 안 됐다. 형제로 완승하는 어마어마한 불렸었습니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락해서 내 진짜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아이가. 이재화가 들켜갖고 주원이한테 내 좀 곤란해졌다. 그게 왜 곤란해? 걔 기분 상하게 하기 싫다. 결국 주원을 따로 불러내는 희주. 왜? 예뻐서. 너 혜준이랑 나랑 잠깐 만났던 거 알지? 언니, 괜찮아요. 어? 언니 지금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주원.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다 내가 찬 거라고. 이러면 또 막상 기분 더러운데. 사귀다가 잠깐 시간 가진 거라고. 혜준이가 자기를 내다 버렸다니 어쩌니 하면서 오해한 거고. 내다 버려? 언니가 뭔데 사람 내다 버려요? 걔를 왜 버려요? 뭐런 데서 차이고 다녀? 솔직히 너 혜준이 친동생도 아니잖아. 나 사실 그게 제일 기분 나빠. 네가 동생인 척하는 거. 동생 맞아요. 어떻게? 혜준이는 강씨고 너는 윤이잖아. 서로 가족이라 생각하면 가족이지. 그걸 뭐 꼭 그 종이 쪼가리로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다 같은 쌀 먹고 만든 살이고 뼈거든요? 어디까지 가족인데요? 사촌까지? 피 섞였으니까? 그치? 비 섞였잖아. 그럼 재혼해서 새로 생긴 형제는요? 입양하면요? 언니는 설마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진짜로? 그런 생각 그 자체로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 그쵸? 경우에 따라 다 다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하게 클리어하고 돌아가지만 잠깐! 주원을 쫓아가다 혼자 넘어진 희주. 미안. 네? 그새 바로 불려시 스킬을 발동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행패 부린다 하더라. 야, 맞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주원을 이상하게 쳐다보죠. 오버하지 말고 일하라. 야 무릎 봐라. 피났다. 주원을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불려시. 저번에 나도 연못에 미련을 연락했다. 야 완전 상습적이다. 사과는 끝까지 안 하네.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하죠. 사과 안 한다. 듣던 것보다 독하다. 점점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고 미안하다 캐라. 너까지 이러기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럴 땐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하죠. 네가 밀었어? 아니 내가 안 밀었어. 진짜야. 내가 미는 거 본 사람. 야가 행패 부리고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연못 빠진 거? 그거 전호사장 여기서 다 말해? 괜히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애들 괴롭히는 것도 학폭으로 신고 가능한 거 알지? 게다가 혜주는 내년에 서울대 가려는데 학폭위 같은 거 걸리면 생각보다 귀찮아질 수도 있잖아. 나는 별말한 거 없는데. 그럼 됐네. 가자. 어?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게 많아진 혜준. 야, 너 좀 약한 거 아니야? 가짜 동생 소리까지 들었다는데. 그래서 준비한 서프라이즈. 이거 먹고 마음 풀래. 안 먹고 안 풀래. 푼다. 이미 풀었다. 아까 풀었다. 서로 가장 잘 알기에 이 정도 섭섭함은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슈퍼카 등장. 딱 봐도 졸부 같은 아저씨가 혜준을 찾습니다. 네가 강혜준이니? 그런데요. 와 이래. 내가 네 애비 아빠 되는 사람이야. 여기서 갑자기 친아빠가 등장한다고? 아니 서현이가 아빠 얘기 안 했어?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모르셨구나. 하루 종일 아빠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던 혜준. 그런 혜준의 변화를 사나가 바로 눈치챕니다.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엄마 그런 말 안 했다. 내보고 아들이라고 좋아하시는데 내도 좀에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너무 반가우면 아빠한테 좀 미안 안 하나? 네 같으면 말할 수 있나?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게 하나 있다. 내 이 집에 오고 얼마 안 있어가 엄마가 연락 끊었다 아이가. 내가 티는 안 냈어도 내가 뭐를 그래 잘못해가 너를 버릴 정도로 미워했나 싶어가 엄청 고민했었다. 적어도 내를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다 아이가. 말하고도 아차 싶은 순간 네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다. 네 미워갖고 니네 엄마 떠났다는 게 절대 아니다. 오버하지 마. 진짜 같잖아. 아니다. 진짜로. 진짜 아빠는 맞아? 갑자기 나타난 게 수상하긴 했죠. 혹시 알맞은 장기가 필요하다거나 뭐. 아 미친다. 다음날 곧장 이모를 찾아가 아빠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지만 네 이 사람 볼 거면 이모는 네 못 본다. 과거 엄마 서연이 혜준을 가졌을 때 아이 나 이러네 진짜. 아 그만해. 아이씨. 언니. 가져왔나? 친아빠 동구는 매정하게 엄마를 떠나갔죠. 내가 한 줄 몰랐다 하던데.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긴 했지. 그렇게 만삭이 되었지만 끝내 동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쯤에 엄청 부잣집 막내딸이랑 결혼했다 하더라. 작은 기대마저 박살나고 말았죠. 별일도 아닌 거를 와내한테 말아냈노.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모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보이는 혜준. 좋게 물어볼 기다. 이미 쓰레기는 확정. 찾아온 이유는 물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장기입니까? 아 나 건강해. 사시사철 보양식 챙겨 먹고 가공식품 같은 거 일절 입에도 안 돼. 가면 와내를 찾아왔는데요. 내 아들이니까. 19년 전에는 모른 척 하셨다 아닙니까? 들켰어. 얼른 팰까?
이제 연락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돈도 좀 있고 건물도 좀 있고 그런데 애가 없어. 돈 많은 처가에서 애가 없으니 상속에서 밀렸었죠. 아니 물려줄 자식 없다고 멀쩡한 산 사람 재산 탐내는 게?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혜준을 찾은 쓰레기. 미국이요? 농구하면 미국, NBA, 마이클 조던. 미국 유학으로 꼬셔도 혜준은 흔들리지 않았죠. 얻어먹어? 음료 한 잔에도 미련을 못 남게 하는 사나. 야, 최악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다. 하지만 쓰레기의 최악은 멈추지 몰랐죠. 혜준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돈 봉투부터 건넨 쓰레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보다 딱 2배 넣었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말로 타이르려고 했는데 애가 참 말도 안 통하고. 혜준이랑 만나셨어요? 뭐 내년이면 성인이니까 본인을 만나서 먼저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늦어도 올 연말에는 출국하고 싶은데 애 성도 바꿔야 되고 또 여권도 새로 만들고. 그 출국은 뭐고 또 성은 뭐고? 이제 아빠 만났으니까 아빠 성을 따라야죠. 이민 비자도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혜준이는 뭐라고? 뭐 미성년자 거치는 보호자 소관이죠. 막무가내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거치는 보호자 소관이죠. 다시 가져가. 지금은 제가 보호자라서요. 무엇보다 혜준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던 정재. 지금 준비 시간 아니야? 아빠 지금 손님이랑 이야기 중이니까 조금만 있다가 와. 친구도 미안해. 분위기 이상했지. 모르는 아저씨야? 집으로 돌아오던 두 사람. 둘이 가게 좀 가봐봐. 왜? 가게에 모르는 아저씨 와 있어. 암튼 분위기가 이상해. 가셨어. 방금. 조용히 주원을 데리고 나가는 사나. 아빠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네가 말해줬으면 아빠가 미리 네 탓하는 거 아니야. 네 탓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할지 감도 안 잡혔죠. 너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던데. 그래 가요. 친아들인데 당연히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지. 네가 따라가고 싶으면. 아빠의 진심은 그래도 아빠 의견을 묻는다면 아빠는 안 갔으면 좋겠어. 아직 혜준이와 함께 있고 싶었던 정재.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가 너 밥도 해줄 수 있고 또 네 교복도 다리고. 아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아빠는 조금 더 그거 하고 싶어서. 핏줄보다 더 진한, 매일 함께 밥을 먹은 진한 정이 있었습니다. 가락할까봐. 가락할까봐. 말 안 하려겠어요. 원래도 엄마 올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아빠 왔으니까 내가 가락할지도 몰라서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혜준아. 아빠가 미안해. 혜준을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아저씨가 혜준이 데려가도? 데려간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안 갈 거 아니야? 친아빠인데 갈 수도 있지.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떡하라고? 지금도 강혜준 한 끼라도 굶을까봐 안달인데 우리 아빠는 어떡하고 쥐가가? 친아빠는 가끔 보라 그러면 되겠다. 이모 가끔 보는 것처럼. 그 누구도 혜준을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는 건 안 되고. 안 된다니까? 왜 울어? 위기의 순간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있었던 가족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뭘 이런 걸 여기다 둬. 쓰레기가 묵고 있었던 호텔에서 마주친 정이. 엄마, 오빠 언제 보러 가? 선아를 버리고 재혼후 새 삶을 살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오는 전화. 네? 무수한 편지 속에 지쳐 있었던 주원. 뭐야? 얘는 왜 내 이름을 썼대? 이거 너한테 보낸 거 아니야? 10년 가까이 남의 편지만 받아주다가 드디어 첫 연애 편지를 받아보죠. 점심시간 교정에서 너를 본 순간 내 심장은 갑자기 BPM 200으로 뛰기 시작했고 죽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다. 이렇게 너에게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해본다. 너를 좋아하는 X로부터. 이름 더 있어? 엑스라는데? 같은 학년인가? 주원의 러브레터 사건은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죠. 야, 이상한 놈이면 우리할 낀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기를 각오한지 알아? 주변에서 막 뜯어말려서. 주원의 X는 키도 크고 웃는 것도 예쁜 준우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충분히. 함께 있는 그림마저 충분히 예뻤죠. 된 거 알았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말하려 했는데. 시간 절약되고 좋지. 오늘 별일 없으면은 밥 먹으러 갈래? 바로 데이트 약속을 잡습니다. 나쁘지 않다. 당장 떡볶이 데이트부터 시작. 그런데 준호는 저 귀한 떡볶이를 씻어먹고 됐다. 김밥에 당근을 빼버리고 케이크 맛집 카페에서 케이크까지 안 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람들 케이크랑 어떻게 먹는 거야?
나한텐 좀 단데 이거. 뭐 여기까지는 콩깍지가 있어 버틸만 했죠. 닌 참 밝고 씩씩하게 자란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우리 엄마가 맨날 사람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했는데 네 보면 그런 거 다 선입견 같다. 왜? 나 가정환경 되게 좋아. 현부 가정 아이가. 편부 가정이면 가정환경이 안 좋아? 편식보다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준호. 내가 너한테 우와 외동이라서 엄청 외롭고 성격 파탄자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랐어야 되는데 너 정도면 잘 자랐다 야. 이러면 좋겠냐? 아니. 내일부터 얼굴 봐도 아는 척하지 말고. 다행히 주원은 똥차를 기가 막히게 거릴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도 참 기구하다 기구해. 우리 엄마가 맨날 사람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했는데 가정환경 안 좋은 거 아니라고. 다 스페셜한 거라고.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지만 단 걸 싫어하더라고. 그게 이유가 되나? 선아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야야 이준호다. 당장 찾아와 사과부터 하는 준호. 내가 잘못했다. 그 친구부터도 걔한테. 버스 정류장에서 했던 얘기 누구한테 말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면 생각해볼게. 이런 청춘들 얼굴 찌푸리게 만드는 빌런 등장. 전화 안 받길래 뻔뻔하게 다시 사나 앞에 나타난 정희. 엄마가 그동안 좀 소원했지? 섭섭할 수 있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엄마 겨울까지 부산에 있을 거야. 가까우니까 소희 데리고 놀러 올게. 아 참 너 소희 얼굴 본 적 없지? 죽은 여동생을 똑 닮은 소희. 어떻게 남매지간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니? 말도 안 되게. 남탓처럼 말하지 마세요. 한 번 보여주려고 한 적도 없는 건 엄마잖아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네. 야, 우연락 내내 불렀는데. 여차하면 같이 구해내야지. 야, 구하긴 뭘 구하노? 야, 방해하지 말고 내랑 같이 꺼지자. 꺼지려면 혼자 꺼져. 난 안 꺼져. 야, 맘대로 해라, 이씨. 10년 만에 왜 갑자기 찾아오신 건데요? 엄마도 너 용서해보려고. 무슨 용서요? 여전히 모든 게 사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너 계속 모른 척 할래? 너랑 소정이 둘뿐이었잖아. 또다시 자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정희. 어떻게 소중히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만드니?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혜주는 이렇게라도 엄마가 찾아온 게 부럽기만 했습니다. 반가워할 줄 알았나 봐. 사나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당신도 애 미래를 좀 생각해봐. 애 고3인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야? 사나 서울 데리고 가면 내가 입시 컨설팅도 제대로 받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그런 말이 나와? 사나도 이제 나 이해할 나이야. 넌 나이 들면 인생만사가 저절로 이해가 되지디?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죠? 미워도 고아도 부모고 자식이야. 시대들이 그랬어야지. 지나간 그럼 이제 와서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고 편리하다 씨. 너 그런 거는 진짜 아주 본받고 싶다. 여전히 이기적이었던 정희. 모르는데 술까지 마셔? 뭐래긴 뭐래. 그거 아저씨랑 사나랑 이야기할 일이고.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얘기하면 좋잖아. 엄마가 아들 찾아온 게 이래 오들갑 떨 일이가. 왜 화를 내? 네? 내 화 안 났다. 엄마한테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해놨어요. 아빠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할게요. 아니 그래도 됐지? 혜준도 모르게 티내고 있던 질투. 뭐가 됐다는 긴데? 부러워할 거 없다고. 내가 완전히 불안한데.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다잖아. 엄마는 아직도 소정이 죽은 거 내 탓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게 그냥 두고 싶어. 쭉 내 탓하시라고. 집을 이틀이나 비운 것도 그럴만해서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것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그냥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알게 두고 싶다고. 얼굴 보고 살면 내가 혹시라도 못 참고 그때 일 다 말해버리면 네 아들이고. 세상에는 서로 독이 되는 가족도 있어. 우리 엄마랑 내가 그런 사이고 너랑 친아빠 찾아와서 좋았어? 그래도 아빠고 내가 아들인데 싶었어?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 니는 사람이 미안한 마음 좀에 생기려고 하면 꼭 정 떨어지게 군다. 가. 놀고 있네.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말은 그렇게도 보고 싶어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미리 말하는데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뭐 엄마 없는 애 치고 밝다? 하나도 신경 안 쓰거든요. 엄마 없는 애 치고 밝다고 누가 그래? 얘를 든 거지. 알지? 나 자연상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해. 친구. 알지? 윤주원 어디가 좋냐? 그 아가 참 밝다 아닙니까? 금방 밝혀지는 범인. 끝났으면 나 좀 봐. 싫다. 주원이 일이야. 별거 알게만 해봐라. 준호가 끌려갔다는 소식에 바로 뛰기 시작하는 주원. 주원이한테 엄마 없는 애 치고 그 뒤부터 뭐라 했냐고. 어? 네 주아한테 뭐라고 시부리나? 말하지 말라 했는데 멱살을? 그 엄마 없는 애 치고까진 얘기 안 했어. 어려운 가정 환경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네 진짜로 그렇게 했나? 네가 말하지 말라 했다 아이가. 근데 왜 멱살은 잡? 그냥 애가 넘어지기를 잡아준 착한 선배. 맨날 듣는 소리잖아.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하는 소리잖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말했겠지. 신고도 안 된다. 알겠나?
그거는 주원이가 결정할 일인데요. 가족의 싸움은 오래가지 않죠. 나랑 혜준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도 알아야 되잖아. 화낼 일 있으면 같이 화내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싶잖아. 너가 괜찮아야 나랑 혜준이도 괜찮아. 앞으로는 다 말할게. 진짜야. 맹세. 기분이 제대로 풀렸지만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이제 나의 소위까지 데려온 정이 오빠 불러봐. 오빠! 닮았지? 그러면요. 누구랑? 윤주원. 애 좀 데리고 나가 있어. 잠시 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맞는 거잖아. 전 그러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혜준. 엄마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엄마 생각이 나버린 혜준. 왜 내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내 의견은 안 중요해요? 그래 말할 필요는 없다 이가. 엄마랑 나랑은 그런 사이 아니라고.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너네 엄마는 너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갔지. 너네 엄마 돌아오면 너나 잘해. 거짓말 아니다. 돈 벌면 논다 했. 그걸 아직 믿냐? 사실 혜준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봐. 엄마랑 잘 사는 애들 놀렸는데 왜 자꾸 나한테는 지랄이야? 너나 나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엄마가 머리에 들냐고. 원망과 상처 그리고 결핍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죠. 일주일이나 이 상태야. 좀 기다려봐. 원래 화해에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무슨 내가 피 말라 죽겠다니까? 그날 이후 더 멀어진 두 사람의 사이. 양념. 그렇게 껌뻑 죽는 치킨으로 꼬셔봐도 후라이드. 양념은 별로야? 왜? 강혜준이 양념 먹겠대? 넘어오지도 않고 주원만 고생입니다. 네 감기 기운이 탁해서 보건실에서 약 받았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준호. 네 주말에 시간 있나? 공원에 자전거 레일 새로 생겼다. 별로 안 땡겨. 우정이라는 한 글자에 꽂히고 이거 진짠가? 이거라면 화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간대? 할 수 없지. 김사나랑 둘이 가야겠네. 할 수 없지 뭐. 강혜준이랑 가야겠네. 자기 빼고 노는 거 되게 싫어해. 대망의 화해 레일바이크. 나는 아무 소리 안 들리니까 둘이 마음 놓고 이야기해. 알았지? 운전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겠다고 죽어라 페달을 밟는 주원. 아직이야? 알았어. 그럼 둘이 계속 얘기해. 감기 기운이 있던 주원의 체력이 바닥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싸우고 있는 오빠놈들. 심해는 알아서 가. 난 다리 보고 갈 거니까. 한편 주원의 절친 다리는 같이 놀자니까. 혜준이. 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다리를. 공을 어디? 바로 달려가 다리를 구하는 주원. 강혜준이 동생 아이가? 그때 갑자기 쓰러지는데 주원아 괜찮아? 웃잖아. 더 입은 거 아이가? 야 구급차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물 있나? 약물 나면 물 있어야 된다. 가자. 양아치인 척하는 착한 아이들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오는 두 오빠놈들. 운전 정신 차려봐. 어? 그게요. 야 어디 갔노? 어디 여자를 때리노? 때려요? 일 귀한나. 마! 눈깔이 제대로 돌아서 일단 선빵 필승을 시전해버리죠. 오해해서 미안해. 애가 쓰러져 있어. 너희가 그런 줄 알았어. 미안해. 녹차지? 아, 뭐 내라도 내 동생 쓰러져 있으면 눈깔이 돌지. 그래. 안 그랬나? 얘는 가지. 심정적으로. 양아치 때깔이 착한 애들은 두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걔들이 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너네들 오늘 엄청나게 재수 좋았던 거 알아? 네. 주원이 친구라고 했죠? 네. 집에 데려다 줄게요. 니들 버스 타고 와. 조용한 날이 없는 하루하루. 알았어. 했어. 근데 니랑 화해한 게 없는데. 다리 말로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 있었대. 너랑 나랑 싸우느라 정신 팔려서 몰랐던 거고. 아, 화해한 척이라도 좀 하자고. 와 그래야 되는데. 다들 신경 쓰이게 하잖아. 생일 때도 이모 앞에서 그런 얼굴이면 다들 불편해. 그렇게 화해한 척만 하기로 했죠. 네일바이크 효과있다? 아침에 반찬 싸움을 안 하더라고. 혜준의 생일 선물을 사러 온 두 사람. 직원 할인 해드렸어. 왜요? 너무 귀여운 커플이어서. 커플 아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딱 진짜잖아. 한편 정희와 소희는 소희 오빠 보러 가고 싶어요. 엄마는 오빠 보기 싫어. 화장실은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먹고 있어야 돼. 우연히 주원과 사나와 같은 곳에 있었죠. 오빠 학원 늦겠지? 밥은 못 먹겠다. 선아를 보고 뛰다가 다친 소희. 소희야, 괜찮아? 여기가 아파? 소희야. 너 엄마가 얌전히 밥 먹고 있으라고 했지? 이거 뭐 다쳤잖아. 너랑만 엮이면 이래. 소희 엄마 말 잘 듣는 애 아니었어? 왜 네 오빠만 엮이면 꼭 이렇게 사고가 나니? 아닌데요?
김사나랑 엮이면 좋은 일만 가득한데요? 우리 아빠 5등도 안 되던 로또 얼마 전에 4등 당첨됐고요. 전교 1등 집이라고 아빠 가게에 손님도 늘었어요. 모르셨죠? 우리 맨션에 교통사고 한 번 당한 사람 없고요. 맨션 마당에 있는 조팝나무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완전 바로 꽃이 펴가지고 다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랬거든요? 가자. 늘 안 좋은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앞에서 막아주었던 주원.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조팝은 너무한 거겠지? 그런 주원과 함께 할수록 선아의 마음은 가족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사과한대요. 가족이 다 모이는 혜준의 생일날 이모가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네가 친아빠한테 가는 게 좋은가 하고. 아 이모. 내 말이 틀린나? 벌써 10년이나 이 집에 신세 졌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정재. 내년에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내 앞으로 눈치껏 할게. 생일 파티는 무사히 시작됐지만 뭐고? 이건 나랑 김사나가 지는가? 신발 주면 도망간다던데 괜찮겠어? 어딜 도망갑니까? 혜준이 대학 가면 주호의 아버지한테 효도할 일만 남았는데 사실은요. 처음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금방 돌려보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남의 자식까지 걷어먹이겠다 하니까 우리 혜준이 잘할 거예요. 나중에 크면 몇 배로 갚으라 해요. 들을수록 속이 상했던 아빠. 더 어렸을 때 데려왔어야 됐는데. 속상함에 과음을 하고 말았죠. 그랬으면 내가 자기 데려온 줄도 모르게 키울 수 있었는데. 그놈의 잘해라 소리 안 듣고 키울 수 있었잖아. 왜 그래? 아니 그 자식 가진 사람이 왜 몰라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다 내 행복이지 얘네 행복이야? 나 좋자고 하는 일에 왜 혜준이가 눈치를 봐야 돼? 저는 눈치 보라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니까. 난 애들 때문에 길바닥에 침도 못 뱉고 살아. 행여 나중에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그런 것도 다 후회될까 봐. 애들 덕분에 내가 제대로 사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는 엄마한테 치이고 하나는 지 이모한테 치이고. 혜준이 쟤? 내가 뭘 하든 틈만 나면 나 도와주려고 애쓰는 애야. 지 할 일 다 하면서 운동하고 지 청소 빨래까지 다 하는 애인데 저렇게 착한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놈의 잘해라 뭘 도대체 해야 되는 건데. 매일이 아들에게 진심이었던 정재. 혜준이 나오면 혜준이랑 둘이 치울게. 제가 금방 치우면 돼요. 니랑 혜준이가 같나? 같이 길에서 밥 먹고 컸어도 니는 아빠가 돈 다 내준다 아이가? 같아요. 어? 저랑 혜준이랑 똑같아요. 저희 아빠 돈만 내주시는 거 아니고 저랑 혜준이 아저씨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혜준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미안함이 죄책감처럼 다가왔던 이모. 이모가 미안해. 아 왜 또? 몰라. 모르겠는데 이모가 잘못한 건 맞다. 이모 잘못한 거 없다. 아빠가 오늘 좀 속상해서 그런 거지. 내내 이모 마음 다 안다. 혜준아. 응. 니도 엄마 잊어비라.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다. 생각해라. 혜준이도 엄마를 잊고 편해지길 바랬죠. 엄마 생각 안 한다. 이제 얼굴도 기억 잘 안 난다. 내 아빠한테도 잘하고 이모한테도 잘할 기다. 내가 다 갚을 기다. 이모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남들 앞에서 함부로 울 수도 없었던 아이. 그런 아이는 유독 빨리 성숙해졌습니다. 이모도 네가 그래 말하니까 뭐 안심이 되나? 그래도 함께 자란 아이들 앞에서는 나이에 맞게 차갑게 웃을 수 있었죠. 며칠 뒤. 이거 아까부터 불 들어온다. 여보세요? 소희 바꿔봐. 소희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 아줌마한테 너 만나러 가게 간다고 했다는데? 오빠를 만난다면 혼자 나갔던 소희.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나 근처 좀 찾아볼게. 칼국수집만 기억하고 택시를 탔다가 모르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파출소에서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 이름이 뭐야? 다행히 파출소 경찰인 대욱이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네가 소희니? 어디서 찾았어? 옆 동네 국수집 신고받고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찾아와. 다행이다. 찾았으니까 됐다. 다음에 또 이러면요. 오늘처럼 또 우연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소희 엄청 걱정돼서 그래. 정소희!
엄마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또다시 잡돌이 대상을 찾는 정희. 소희 이렇게 지 맘대로 집 나간 적 한 번도 없었어. 오빠라고 너 하나잖니. 네가 먼저 동생 찾아오면 이런 일 생기겠니? 당신 뭐하고 사나 탓이야? 그럼 내가 애를 24시간 감시해? 사나하고 애하고 얼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갑자기 얼굴 보러 갈 만큼 아직 친하지도 않고. 시간이 문제야? 가족이잖아! 냉정히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놈의 가족 탈은 지겹게 해대고 있었죠. 내가 너를 용서해보자. 필요 없다고 말했었잖아요. 재혼할 때도 소희 태어났을 때도 연락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제발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은 내가 너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와서 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만하세요!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너 때문이잖아. 다 너 때문이잖아. 그만!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만해! 나와! 나오라고! 모든 걸 사나의 탓으로 돌리는 엄마의 한마디에 트라우마 스위치가 눌린 사나. 당신 약한 사람이잖아. 자기 잘못 인정할 만큼 강한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굳이 당신 탓인 거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어. 용서할 사람 당신 아니라고! 너 더 아프지 말라고 이혼도 해줬잖아. 나는 아니었을까봐? 애 둘 낳고 청춘 다 보내고 내가 우울해 죽겠다 그랬을 때 당신 내 말 들은 척이나 했어? 실적을 몸에 달았잖아. 어쩌다 집에 들어선 뭐라고 했어? 이젠 잡힐 것 같다. 좀만 더 하면 된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는지 너 안중에도 없었어. 네 말 다 맞아. 근데 그날 너도 집에 없었어. 나만 집에 없었니? 너 아니면 범인 잡을 사람 없었어? 너만 왜 그렇게 맨날 정의롭고 고귀했냐고! 그래 자식 죽고 나니까 정이고 나발이고 다 안 중요하더라. 그래. 근데 사나는 남은 사나는 우리 자식 아니냐? 그 어린 게 눈앞에서 동생 숨막혀 죽는 거 그거 봤어. 동생이 죽은 걸 눈으로 본 괴로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 속에 사나의 속은 갈갈이 찍혀 있었죠. 결국 당분간 가족들과 거리를 두는 사나. 깨우지 마라. 매점이나 가자. 혹시나 밥이라도 굶을까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 매일매일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다 먹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 내일 아침도 건너뛸 거가. 아니 사춘기가 많이 늦었다. 며칠 뒤 내리는 비에 우산도 없이 달려오던 사나. 그리고 그런 사나 앞에 우산을 들고 등장하는 주원. 여기서 뭐해? 뭐하긴 자꾸 끼니를 거르셔서. 왜? 오늘 된장찌개야. 며칠 만에 사나가 용기를 내 식탁 앞에 앉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는 자리니까 된장찌개 두부 다 몰아줄게. 대신 후라이는 안 돼. 이건 정확하게 하자.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집밥. 그렇게 맛있냐? 며칠 끊어봤다니 안 되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늘 같은 자리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후라이 귀신이 들려. 이제 진짜. 다음날 사나를 데리고 오랜만에 서울로 향하는 아빠. 용기를 내 소정이를 마주합니다.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짠가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하물며 엄마 말이면 더 그렇지. 그래서 아빠도 말로 해보려고. 네 잘못 아니다. 둘이 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둘만 놔둬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미안해할 필요 없고 소희한테도 일부러 모질게 할 필요 없고 더 잘할 필요도 없어.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네, 저랑 자주 같이 보러 와요. 아빠 뭐 혼자 오지 말고. 그래, 그러자. 그리고 며칠 뒤 만석인 이모가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이모를 만나러 온 혜준. 왔나? 조카인가 봐요. 예, 조카가 외탁했나 봐요. 엄마랑 이모랑 둘 다 억시 쏙 빼다 박았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온 분 언니랑 겠어요? 며칠 전 엄마가 왔다는 소식. 엄마 왔었나? 누가 왔었다고? 혜준이 엄마. 약 일주일 전. 조금 기다리셔야 될 텐데 뭐 그래도 괜찮으심. 윤정재 씨 되시죠?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저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얼굴이었죠. 혜준이 금방. 좋은 거 혜준이는 몰랐으면 하는데요. 그놈의 봉투. 둘이 얘기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혜준의 엄마 서연. 돈 빌려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빌려드린 것도 기억나고 금액도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더 넣었어요. 혜준이 키우려면 돈 많이 드셨을 거고 대학 가면 더 들 거니까요. 혜준이를 데리러 온 게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가신다고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혜준이는 왜 안 보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봐서 뭐 하게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보고 가시면 좋잖아요. 엄마가 돈만 갖고 갔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세요. 대신 갚을 돈 없어졌으니까 그냥 잘 됐다고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보고 싶어 할 텐데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연락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가셨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잠깐. 겨우 빌려준 돈만 받는 정재. 윤정재 씨, 돈 왜 빌려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빌려주셨잖아요. 전 쉽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럴 사이도 아닌데 빌려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남의 사정 다 일일이 이해하고 사시나 봐요. 예, 이해하려고 들면 못할 것도 없고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돈은 갖고 갔다 카대.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조립된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돈은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을 수 있는데. 드라마 조립식 가족은 하이틴, 로맨스 장르 작품으로 중화권의 응답하라라고 불리는 이과인 지명을 원작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시청률만 놓고 보면 흥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작품이지만 유튜브와 같은 SNS의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방영 당시 TV잉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죠. 또 거기에 방영 초기에 아시아 6개국 탑5에 이름을 올리더니 차차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140개 국가에서 1위, 주요 국가를 포함한 88개국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IMDb 8.3점으로 국내 해외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워낙 도파민이 가득한 작품들이 많은 세상에서 다소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결말까지 달리게 되는 드라마고 오랜만에 끝까지 보고 나서 잔잔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셀이었습니다. 뭐해, 떨어져. 아, 좋다. 잡아. 위험해. 내가 왜 맨날 다리랑 농구 연습 보러 가는지는 생각 안 해봤나? 그냥 다리 따라가는 건데. 이 정도면 꽤나 노골적인 시그널 아닌가? 원래 이렇게 눈치가 없었나? 너도 눈치 없어. 내가 왜? 나를 잃어버린